꾸준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1년 꾸준히 운동하며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꾸준히 운동하면 뭐가 달라질까? 인데요. 아유르베다 경전 문구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7년 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한 7, 8년 정도를 그렇게 했죠. 운동 많이 하고 교환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음식을 많이 먹기도 했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68kg에서 70kg 정도에서 제 체중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항상 유지가 됐거든요.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건 인도에서 제가 살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쫙쫙 빠지기 시작했죠. 제가 인도에 2010년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 거의 꾸준한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업에 뭐 집중하고자 하는 핑계가 있긴 했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10kg 정도가 살이 빠졌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좀 무리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쪽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가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저는 고기도 거의 먹지 않고 있고, 음식도 많이 달라서 탈이 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도 하고, 날씨도 덥고, 건조하고, 그리고 뭐 공부를 해보겠다고 막 머리 싸매고, 씨름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했던 운동은 적절한 정도의 운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도한 운동이 어떠한 몸에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과도한 신체 운동은 육체적 피로, 탈진, 신체 조직의 소모, 갈증, 출혈성 질환, 호흡기계 질환, 기침, 발열,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아유르베다 경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면 그때 제가 했던 운동은 나에게 좀 운동이 과한 운동이었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 문구를 읽어보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적절한 운동. 자, 운동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신체적 활동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의 정의는 안정감을 주고 체력을 증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 않고 체력을 늘지 않으면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운동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지금 나에게 적절한지를 잘 알아야 그게 나에게는 운동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7년 전에는 운동을 정말 왕성하게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생각을 할 때, 운동을 해야지 할 때는 그때를 생각을 해요, 자꾸. 그때 내 몸을 생각하고, 그때 하던 운동의 양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의 몸은 10kg이 체중이 빠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음식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과한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고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차라리 그 정도의 하던 운동에서 3분의 1 정도만 정말 가볍게 하고 대신 꾸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소화불량 문제가 많았거든요. 인도에 와서 적응하면서. 근데 또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경전의 문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도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살도 많이 빠진 데다가 음식도 부실하니까 이게 몸이 많이 움직이는데 음식이 부실하니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끼게 됐던 거죠. 참 이걸 아는데,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많이 느립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로 다시 와서 이번에는 진짜 운동을 꾸준히 해보자. 너무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1년을 등록하고 첫날 가서 스트레칭을 좀 한 다음에 샌드백을 쳤습니다. 제가 체육관을 고를 때 샌드백이 있는 체육관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복싱을 한 4, 5개월 정도 배웠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때도 너무 과하게 해서 몸이 아팠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혼자라도 좀 여기에서 연습을 해보자 했는데 며칠을 또 해보니까 무리가 오더라고요. 별로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친구랑도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운동 방식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운동 방식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목표를 좀 설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건강하게 살찌우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3년 동안, 제가 박사 과정이 3년이거든요. 이미 1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남아있는데, 3년 동안 6kg을 살찌우는 것을 목표로 운동 계획과 식단을 설정을 했고요. 2009년 처음 인도로 오기 전까지 제 몸무게는 68kg에서 70kg 정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한 65에서 6kg 정도였을 때 몸이 적당히 가벼우면서 힘도 있는 그런 적정한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정도까지 살을 찌우자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점프를 많이 하거나 급격한 이동이 많은 움직임에는
저에게는 많이 무리가 되는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꾸준히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고, 그래서 한 세트의 근력 운동을 12회로 제한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세트를 하고 나면 2분에서 3분 정도는 무조건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세트를 하는 방식으로 한 많게는 1시간,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매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좀 귀찮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정 하기 싫으면 5분 몸이라도 풀고 스트레칭이라도 5분 하고 다시 오자. 라는 심정으로 무조건 갔습니다. 일단 체육관을.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일정이 생겨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4, 5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느낀 큰 변화는 소화력과 몸의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개운하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 문장이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몸에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하는 설명하는 문장인데, 적절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또한, 신체 기관이 튼튼해져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길러지며 도샤의 불균형을 완화해주고 소화력을 증진시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운동을 점심시간 2시간 중에서 1시간 운동을 먼저 하고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병원 가서 일하고 그러면 좀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은 굉장히 개운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인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음식을 해먹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힘이 남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가서 요리를 또 하려면 쥐어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해먹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고 힘이 들었는데 집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도 남아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요리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더 잘해서 음식을 잘 챙겨 먹을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소화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던 음식들도 충분히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 더. 체력 들고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덕분에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이게 쭉 수면도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지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생활의 패턴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힘도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문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그리고 보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잘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현대적으로도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연결돼 있는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한 루틴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몸무게가 몇이냐고요? 어, 아직 이제 고작 1kg 늘어났습니다. 살을 빼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살을 찌우는 것도 빼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강하게 살을 찌우거나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을 빼거나 찌우는 건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음식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변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그것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연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하면서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다시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